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라디오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이고 공감이 더 잘 되는 사연 채널을 즐겨 듣고 있어요. 물론 들으면서 제가 사연을 보낼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요.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결혼을 앞두었던 전 남자친구도 다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보다 월급은 많이 벌고 있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와 결국은 파혼을 했거든요. 그건 모두 전 남자친구의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전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서 그런지 저랑 전 남자친구랑은 업무상으로 자주 보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해왔고, 그렇게 1년 동안 연애하고 슬슬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 남자친구가 결혼할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항상 변함없이 잘해주고 먼저 좋아해준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말했었죠. 전 남자친구를 믿으니까 했던 이야기였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요. 대신 정육점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시댁에서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동네 정육점을 하신다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의 월급이 남자친구보다 적다고 그렇게 계속 은근히 괴롭히려고 하셨겠지만요. 우리 부모님은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셔. 홈페이지는 내가 만들어 드렸는데 그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거기서 주문도 받고 나름 규모가 커졌지. 도와드리길 완전 잘했다니까. 역시 우리 희진이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모습에 반했잖아. 물론 얼굴도 예쁘지만 일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것 때문에 안 빠지려 해도 안 빠질 수가 없었다고. 그렇구나. 부모님께서 정육 좀 크게 하시는구나.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그놈의 콩깍지. 나야 뭐 좋지만. 설마 나한테도 영업 멘트 치는 건 아니지? 아이, 당연하지. 영업직이라도 난 빈말은 안 한다고. 내 마음은 진심인데 이러면 서운해? 알겠어, 알겠어. 믿지 믿어. 농담이야. 나는 우리 희진이가 정육점집 딸이든 구멍가게집 딸이든 다 상관없어. 희진이니까 내가 반한 거고, 희진이니까 내가 이렇게 매번 달려가고 만나러 가고 하는 거니까. 알아. 나한테 진심이라는 거. 너도 장난친 거지. 충분히 알고 있어. 고마워. 아무래도 전 남자친구는 영업직이고 저는 사무직이어서 급여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했고,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을 이용해서 저는 홈페이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얼마나 버는지는 전 남자친구한테 말을 안 했었죠. 전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는 전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 놀러 다니기 바빠서 당분간 홈페이지 만드는 일은 안 하기도 했고요. 전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슬슬 꺼내더니 곧바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도 수줍게 웃으며 전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받아줬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며 상견례 일정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확 접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결국 늦게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새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직원들에게 잠시 맡겨두고 상견례를 위해 시간을 일부러 내주셨어요. 그런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가장 늦게 상견례 자리에 도착하시더라고요. 무슨 회사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신데 심지어 회사를 아직 다니고 계시는 예비 시아버지께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도 말이죠. 뭔가 급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도착하자마자 뱉은 말로 확실해졌습니다.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늦었다는 것을요. 지금 다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가족과 정말 결이 안 맞는 사람이었네요. 아이고, 다들 모여 계셨네요. 우리 아들이 돈을 그래도 좀 벌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견례 때 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단정하게 차려입느라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었네요. 아니, 뭐 단장하는 건 미리미리 했어야지. 사람 참. 빨리 와서 앉아. 아이 참,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좀... 아닙니다. 그럼 다 모였으니 식사를 시작할까요? 네네, 그럴까요? 벨 누를게요. 시작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월급을 전 남자친구보다 적게 버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엄청나게 잘난 줄 아는 예비 시어머니가 참, 뭐랄까요? 웃겼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자기 아들을 계속 높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승진도 빨리 하고 월급도 팍팍 오르고 인센티브도 말도 못하게 받고요. 아유, 네. 그러면 좋죠.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저희 딸도 어디 내다도 손색 없이 똑 부러지고 예의 바르고 흠잡을 데 없어서 1등 신부감이랍니다. 아이, 그럼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하고 희진이한테 만나달라고 사정했잖아요. 이제 장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희진이 예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아니 그래도 자본주의 세상인데 돈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더 잘 벌 수 있으면 더 좋죠? 저 충분히 벌고 있어요, 어머니. 희진아, 엄마랑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자. 네, 같이 다녀올게요. 식사들 맛있게 하고 계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은근히 자기 아들보다 제가 돈을 적게 본다고 과시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취급받으면서 굳이 이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화장실 가자고 하셔서 따라 나갔더니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속상하기는 했죠.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반대하시는 결혼은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니까. 지금부터도 저러는데 앞으로는 어떻겠어? 나는 솔직히 오서방은 마음에 들고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아 좋다만 예비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별로잖아. 은근히 널 무시하는 게. 엄마가 그러니까 나도 너무 속상하네. 그치만 엄마, 내가 아직 말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예비 시어머니랑 다르게 예비 시아버지는 정말 날 예뻐하신다니까?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봐줘요. 네? 오늘 일단 상견례 자리 끝날 때까지 엄마 생각이 안 바뀌면 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 응? 그래. 일단 나왔으니까. 아니, 나는 우리 오서방이 괜찮길래 예비 시어머니 자리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 사실은 저도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특출나게 잘난 것도 아니고 굳이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었지만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를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화장실에서 그렇게 친정엄마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자 거짓말처럼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따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이제 저희 동환이가 든든하게 남편 역할하면
걱정 없으실 겁니다. 둘이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과찬이세요, 아버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도 한 미모하는데 다 사돈 닮아서 그런 거였군요. 사돈께서 미모가 굉장하시네요. 눈이 부실 정도네요. 그래서 제가 꽉 잡고 있죠, 이 사람을. 저는 저희 희진이랑 아내만 있으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답니다. 어머, 사돈께서 참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칭찬으로 분위기가 다시 좋게 바뀌었고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희 친정엄마의 미모까지 칭찬해 주셔서 분위기는 한층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예비 시아버지가 한마디를 하면 바로 깨갱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고 저는 더더욱 예비 시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정 엄마께서도 상견례가 끝난 후에는 오서방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성격이 좋은 거였다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좋다면 오서방이랑 결혼 진행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전 남자친구는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드디어 정식으로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틈만 나면 저녁을 사주시고 싶어 하셨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이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예비 며느리가 먹는 것만 봐도 충분히 배부르구나. 나는 너희 결혼하면 손주 보는 걸 가장 우선시한단다. 저는 그 순간 왜 빨리 아이를 가지지 않느냐고 난리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아이를 가지는 거면 빨리 낳고 빨리 키우고 노년을 즐기자는 생각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또 저도 아이를 낳을 거면 빨리 낳아서 빨리 기르고 싶어서요. 저희가 금방 손주 안겨드릴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게 정말이냐? 요즘은 다들 애 안 낳는다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생각이 남다르네, 남달라. 내가 아주 든든하다, 든든해. 한우 더 시키자. 어떤 부위 좋아하니? 어머, 정말요? 저는 다 좋은데 특히 꽃등심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다 시키렴. 여기요. 꽃등심 3인분 주세요. 우리 예비 며느리 마음껏 먹으려고 내가 아직도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거지. 기분이 너무 좋구나, 좋아.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전보다 저를 더욱 예뻐하며 귀하게 여기셨죠.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아이를 빨리 낳겠다는 말에도 전혀 달라진 것 하나 없이 은근히 무시하고 구박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다 좋은데 말이다. 그렇다고 계속 앞으로 아이 낳고 설마 우리 아들 월급으로만 살겠다는 건 아니지? 그건 너무 염치가 없잖니? 네? 어머님, 그런 서운한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저도 일은 계속할 예정이지만 출산하게 되면 당연히 출산 휴가도 사용하고 해야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맞춰서 대답을 해드렸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계속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께서 사주신 한우 꽃등심을 열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따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고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트집을 잡으시면서 벌써부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제 같이 저녁 먹을 때 보니까 결혼하고 애 가지면 우리 아들 월급으로 기생에 살면서 공짜로 있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민주 방이랑 거실 청소까지 주말마다 와서 하고 가라. 그 정도는 해야지 밥값으로. 어, 어머님,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몸이 무겁고 가뜩이나 조심해야 할 텐데 아가씨 방 청소 대신하시는 게 힘이 붙이시는 거면 차라리 사람을 따로 고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야? 너는 요즘 돈 무서운 줄도 모르냐? 청소하는 사람을 주말마다 쓰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냐? 예비 시어머니가 와서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지. 어쩜 그렇게 토를 달고 있니? 청소하는 사람을 쓰면 돈 네 많이 들겠죠. 그럼 저도 일당 주실 거 아니면 주말에 청소하라고 부르시는 건 아닌 게 되겠네요? 뭐야? 아니 이게 내 말에 하나하나 토를 꼭. 그 순간 마침 퇴근하고 오신 예비 시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예비 시어머니가 깨갱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싱겁게 예비 시아버지한테 떳떳하지 못하게 저를 괴롭히려고 하시다니. 예비 시아버지한테 제가 잘 보이면 앞으로도 제 편을 들어주실 거고 그러면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넘어갔길래 저도 괜히 전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전 남자친구가 신경 쓸까 봐 말을 안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저한테 따로 결혼 혼수랑 청첩장 때문에 말할 게 있다고 굳이 저녁 전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저녁 때 가서 상의하면 안 될까요? 제가 당일 반차 쓰는 건 조금 어려워서요. 아니, 결혼 앞둔 예비 신부가 그럴 수도 있지. 다 이해해 줄 거니까 얼른 반차든 연차든 쓰고 우리 집으로 튀어와라. 급하게 결정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찬 쓰고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그렇게 부랴부랴 반차를 내고 예비 시댁집으로 갔더니 예비 시댁집에서 삼겹살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새가 뭐냐고 물으니까 예비 시누이랑 예비 시어머니가 둘이서만 삼겹살을 구워서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맛있다며 먹기만 하시길래 제가 삼겹살 불판에 가스를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저를 쳐다보며 대꾸를 해주시더라고요. 급하게 결혼 관련해서 정할 게 있다고 하셔서 어렵게 반찬까지 쓰고 왔는데 왜 대답도 안 해주시고 말없이 삼겹살만 드시고 계시나요?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마인데 염치도 없이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고? 너 이렇게 돈도 계속 조금 벌 거면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사는 고기는 먹을 생각도 말아라. 그 순간 얼마 전 예비 시아버지께서 한우를 사주신 일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걸 곱깝게 생각하고 저한테 일부러 먹을 거로 그것도 삼겹살로 무안을 주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예비 시누이는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한 점 먹어보라고 말도 안 하고 그저 묵묵히 자기 입으로 삼겹살만 쳐놓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의 그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였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버님 돈으로 평생 사셨으면서 직장 다니고 있는 저한테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가요? 그리고 그깟 삼겹살 정도는 제가 번 돈으로 얼마든지 실컷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이받자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귀신이 붙었냐며 정육점집 딸이 더 한다고 퇴퇴퇴 침 뱉는 신유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유치원생도 이렇게 약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무개념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삼겹살 냄새가 진동하는 예비 시댁집에서 나와버렸죠. 나 솔직히 오늘 이런 일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머님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들려고 해.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면서 자기 엄마가 조금 유별난 구석이 있다고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소갈비를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퇴근하면서 소갈비를 진짜로 사다 줬고요. 미안해 정말로. 우리 엄마 대신 내가 몇 번이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마음 풀어주라. 나한테는 우리 희진이밖에 없는데, 응? 진짜 소갈비 사왔네? 그래, 고기는 돼지보다 소지.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도 사오고 고마워. 그런데 바로 전 남자친구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시 가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미안해. 내가 구워주고 싶었는데 일단 혼자라도 구워 먹고 있어. 알겠지? 금방 마치고 올게. 에이, 괜찮아. 회사에서 부르는데 가봐야지.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알겠어. 맛있게 먹고 있을게. 잘 다녀와. 저랑 전 남자친구랑 그때 미리 구한 신혼집에 같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회사로 다시 가고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저희 신혼집에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문을 열어드렸죠. 그때 혹시나 사과를 하시려나 기대했던 게 저의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아니, 이 소갈비는 또 뭐냐? 돈도 조금 버는 게 이 소고기가 목으로 넘어가? 응?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우리 아들 돈을 물 쓰듯이 쓰는구나. 우리 아들 돈으로 먹지 말고 너희 친정 가서 고기 달라고 해라. 청육점 하신다면서. 오자마자 발견한 건 전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하는 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저 먹으라고 사온 소갈비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호통을 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잘나신 아드님이 사온 소갈비 가져가세요. 그럼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포장도 안 뜯은 새 거구만. 우리가 가져가서 오늘 저녁으로 먹을 테니까 너는 결혼식 전까지 다이어트나 해라. 예비 시어머니는 그 소갈비를 들고 예비 시댁집으로 바로 슝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으로 아마 예비 시누이랑 예비 시아버지랑 같이 구워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그걸 저한테서 뺏어온 거라는 걸 알 길이 없으셨죠. 그렇게 전 남자친구가 급한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동안 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먹으라고 사다 준 그 소갈비 나한테서 뺏어다가 어머님이 시댁 식구들이랑 먹은 것 같아. 아까 우리 집 오셔서 그 소갈비 당신 돈으로 산 거니까 먹지 말라고 가져가셨어. 돌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말하자 전 남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정말이냐면서 다시 한번 예비 시어머니가 유별나게 저를 구박하는 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당신은 좋은데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이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우리가 파혼하면 그건 다 당신 어머님 때문인 거야. 그것만 알아도. 미안해. 내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중간에서 잘할게. 응? 나 믿고 한 번만 더 지켜봐줘. 그렇게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전 남자친구를 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새로 소갈비를 사다 주겠다면서 더 먹고 싶은 건 없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입맛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고 그날 저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지긴 했거든요. 우리 희진이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제대로 말할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 갈라놓는 그런 나쁜 며느리 되기 싫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그냥 어머님께서 이러시다가 말겠지. 저는 저 때문에 전 남자친구랑 예비 시어머니가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았기에 그건 말렸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말리는 저를 보고서는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 남자친구가 말해도 예비 시어머니가 그거로 인해 바뀌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만약 한 번만 더 그런 무개념 짓을 하면 평생 제 전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원망하도록 그때 파혼을 할 생각으로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상견례 때 저를 은근히 무시할 때부터 그냥 싹을 잘라버렸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소갈비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 결혼 전에 맞이하게 된 명절이라 정육점 하는 저희 친정에서 예비 시댁으로 한우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보내자고 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서 보낸 한우 세트를 반품 신청하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한우 세트 보낸 거 반품 신청했다? 아니, 정육점 하는 사돈네에서 예비 시댁에 고작 30만 원짜리 한우를 보내는 게 가당키나 하니? 정말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30만 원? 네? 반품 신청하셨다고요? 특별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린 건데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반품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람 마음? 그럼 우리한테 겨우 30만 원짜리 마음을 보낸 거냐? 아니 거기 사이트 보니까 200만 원짜리도 있던데 겨우 30만 원짜리를 보낸 거는 대체 무슨 심보인 거냐? 정말이지 사돈에 대한 예의도 없네 없어. 보낼 거면 20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보내라.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뚝 전화를 끊어버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무개념 말과 반품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는 전 남자친구가 괜찮아도 도저히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즉시 파혼을 결심했어요. 바로 전 남자친구에게 통보할까 하다가 저는 얼마 후 한우 세트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예비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면서 찾아오게 만들었죠. 한우 세트에는 시어머니를 한 방 먹일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우 세트가 다시 도착하자 아무것도 모르고 설레발을 치며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 한우 세트가 왜 이렇게 가볍냐? 혹시 사돈네에서 고기보다 더 비싸고 조그마한 거를 넣은 거 아니냐? 세상에! 그렇지만 제가 예비 시댁으로 보낸 그 한우 세트 안에는 결혼식장 계약 취소 확인증,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 취소 확인증, 혼수로 준비했던 가구 환불서 신청서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은 다 뭐냐? 취소 확인서? 환불 신청서? 그걸 본 전 남자친구가 옆에서 놀라가지고 그 종이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화가 나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였습니다. 아, 엄마가 우리 살 신혼집까지 쫓아와서 우리 희진이가 먹으려던 소갈비 뺏어갔다며? 내가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엄마한테 따지려니까 착한 우리 희진이가 막더라. 나랑 엄마 사이 갈라놓기 싫다고. 이렇게 착한 애한테 도대체 엄마가 사람이야? 또 얼마나 희진이한테 나 몰래 가서 구박을 했으면 한우 세트 박스에다가 이런 걸 보내.
나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 전 남자친구는 그동안의 울분을 토하듯이 쏟아내며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걸 들은 예비 시아버지도 눈이 돌아가서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체 다 무슨 소리냐? 그럼 그 소갈비가 어쩐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사온 건지 말도 안 하고 열심히 포장부터 뜯더라니? 그걸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서 뺏어서 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다 뭐야? 파혼한다는 거냐? 이 여편 내가 진짜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서! 다들 나한테 왜 그래요들? 아니 사돈 내서 우리를 뭘로 보고 겨우 한우 세트 30만 원짜리를 보냈길래 내가 반품하고 200만 원짜리로 다시 보내라고 한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잘못이냐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지 예비 시아버지한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러냐고 했고요. 그 말까지 들은 예비 시아버지는 눈이 돌아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혼하자고 나가라고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못돼 먹었냐? 앞으로 당신이랑 더 같이 살면 제 명에 못 살겠다. 지금 당장 이혼하자. 이혼해!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예비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예비 시아버지는 따로 저를 찾아오셔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며 다독여 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랑 별개로 예비 시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었죠. 예비 시누이도 카톡으로 예비 올케 언니 고생했어요 라면서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소갈비 그거 예비 올케 언니한테서 뺏어온 건 줄 알았으면 안 먹었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도 예비 시누이도 예비 시어머니를 손절친 상태였죠. 전 남자친구도 당연하게도 예비 시어머니의 욕을 하면서 저에게 자기가 조금 더 일찍 개입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미안했다고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다고 하신다고 우리 파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저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평생 예비 시어머니랑 척지고 사는 건 바라지 않았거든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요. 그렇다고 그런 예비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는 것도 싫었고요. 이래서 결혼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 걸까요? 저는 파혼하기로 한 저의 결심을 다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예비 시댁집에서 쫓겨난 후로 다시 들어가기는 했지만 시댁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있다고 예비 시누이가 계속 카톡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쪼잔하게 먹는 걸로 그러는 예비 시어머니가 꼴불견이었는데 제대로 복수는 성공해서 아주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비 시누이가 이제 그만 우리 오빠랑 파혼 취소하고 다시 결혼하면 안 되냐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예비 시누이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솔직히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예비 올케 언니한테 진작 좀 잘하지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틈만 나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이겼어.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얼른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와서 우리들이 화해했다고 선언이라도 해. 그래야지 내가 살겠다니까. 좀 속 좁게 굴지 말고. 예비 시어머니가 사과를 할 줄 알았던 저는 아직도 뻔뻔하게 제 탓을 하면서 얼른 자기가 살 길을 마련하려고 애골복골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사람으로서의 정마저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비웃으며 그러게 왜 그렇게 먹을 걸로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었냐고 자업자득 아니냐고 받아쳤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지금 시댁에서 자기 위치가 말이 아니라면서 한 번만 조금 좋게 넘어가자면 안 되겠냐고 왜 이렇게 비싸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한참 늦었어요. 저희 신혼집에 와서 주말마다 청소하고 아이를 봐주신다고 해도 제 분이 안 풀리고 아직 한참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덥석 그거라도 하겠다면서 주말에는 자기가 우리 신혼집 청소도 하고 아기 낳으면 아기도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애를 낳는다면 당신 같은 할머니 닮을까봐 절대 안 맡기죠. 절대 싫습니다. 돈 밝히고 먹을 거로 차별하는 못된 시어머니랑 한가족 될 일은 앞으로도 평생 없을 거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뭐야?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하든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해서 사람 오고 가게 만드냐? 응?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 저는 계속 파혼 물을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셨나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나 제 앞에서 은근히 아드님 자랑했던 거 다 기억해요. 당신 아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뭐 아파트 한 채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10억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너는 그걸 왜 이제 얘기했냐? 지금 어른 놀리냐? 응? 한때 네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한테 어른한테 그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거냐? 우리 동안이도 모르는 눈치던데. 저는 말을 안 한 거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중요한 건 결혼하고 깜짝 발표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 물거품으로 만드셨네요. 이제 아드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원망 평생 받으면서 살아보세요, 어디? 그렇게 저는 사이다 한 방 먹이고 파혼을 다시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잠깐만. 내가 그동안 다 잘못했다. 그런데 그 10억짜리 아파트 정말 있는 거냐? 도대체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애가 10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가진다는 거냐? 의심하고 믿기 싫으시면 믿지 마세요. 아마 상상도 못 하셨겠죠. 저 홈페이지 만드는 걸로 회사 다니는 거 외에 프리랜서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연히 아드님이랑 만날 때는 잠깐 쉬고 있었고 프리랜서로 번 돈으로 청약 당첨된 거 사두고 운 좋게 가격이 올랐거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당신 아드님이랑 제가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 벌고 자산이 많은지? 그걸 진작에 말해줬더라면, 그랬더라면 내가 이렇게 너한테 트집 잡으면서 구박 안 하고 서로 평화롭고 얼마나 좋냐, 어? 감히 날 속여? 내가 너 그렇게 어른으로서 용서할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해라. 어? 제가 왜요? 혹시 계산이 안 되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머리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삼겹살이 어쩌네 소갈비가 어쩌네 한우 세트가 어쩌네 하시더니 당신 아들이랑 결혼하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왜? 나랑 상관없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응? 내가 그래. 내가 빠질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살아라 살아. 제발. 이제 당신 아들 한 트럭 가져다 줘도 절대 결혼 안 할 건데요. 당신 아들인 건 변함없잖아요. 나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망할 것. 결국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단호하게 파혼 결심을 꺾지 않자 결국에는 욕을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전 남자친구에게 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비 시누이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했더라고요. 정말 그 엄마의 그 자식인 것 같습니다. 어, 그게 진짜야?
나 진짜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 봐 무서워서 결혼을 못 하겠어. 엄마 그러니까 나 용돈이나 줘. 혼자 살려면 앞으로도 엄마가 나 생활비는 지원해줘야지. 음, 뭐야? 너는 하여간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사실 예비 시누이는 아직 취직도 못하고 4년째 연애도 못하고 있는 백수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예비 시누이를 얼른 독립시키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간간히 제가 답장을 안 해도 멍청한 예비 시누이가 자꾸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시댁집 상황을 중계해 주거든요. 야, 너는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너희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해서 쓰던가 해.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누이를 내보내려 하자 신우는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아니 나도 그게 되었으면 진작 받았지. 아빠가 나까지 예비 올케 언니 괴롭힌 걸로 알아서 지금 용돈은커녕 독립해서 나가 살려고 한다니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책임져. 오빠 인생이랑 내 인생 둘 다 망치니까 좋아? 그래서 지금 예비 시누이와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댁집에서 죄인처럼 살고 있다고 예비 시아버지한테 어떻게든 다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평생 앞으로 우리 희진이보다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 어? 게다가 10억짜리 아파트까지 있는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버린 게 바로 엄마잖아. 난 로또 맞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전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난리를 치면서 모든 것에 의욕을 잃고 지금 방에 들어가서 몇 주째 집 밖으로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전 남자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를 잘못 만난 걸 정말 어쩌겠어요. 게다가 10억짜리 아파트 듣고는 더 눈이 돌아서 난리친다는 걸 들으니까 저를 그리워한다기보다는 저의 배경, 저의 아파트 때문에 그런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언젠가 그게 신기루였다는 걸 깨달으면 전 남자친구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겠죠? 결국 전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를 안 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다 잊고 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적어도 그렇게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먹을 거로 차별하고 사람 마음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산하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없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끝으로 파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파혼을 앞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파혼 유경험자인 저의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자 더 적어볼게요. 파혼은 상대방과 그 사람의 가족들과도 모든 관계를 끝내는 것이잖아요. 저도 특히 저에게 잘해주셨던 예비 시아버지와 관계를 끊게 될 때는 정말이지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협하고 제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선택이 추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파혼을 결심하는 게 정말 어렵고 괴로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용기를 냈고 사실 속으로는 몇 번이고 결심을 번복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파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가장 큰 복병이었죠. 그리고 그 가족의 유대감을 평생 해치면서 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니까 파혼이라는 결심을 결국 결혼 준비로 다시 되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파혼을 앞둔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한테 사실 많은 조언과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딱 한우 세트 이야기를 드리니까
역시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의 파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친정아빠도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셨고요. 이렇게 파혼 과정을 겪으면서 무조건적인 제 편은 친정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몸소 느끼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더 효도하고 친정 부모님이 온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런 상대와 제 남은 인생의 미래를 약속하고 싶어졌습니다. 조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사이다 파혼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몇 번이고 전 남자친구를 보고 그냥 다시 결혼 준비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10억짜리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방 먹인 후로 전 남자친구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들으니까 뭔가 그동안 알아왔던 전 남자친구가 소박하고 돈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와장창 깨졌거든요. 물론 전 남자친구한테 악감정은 없습니다.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털고 일어나서 또 자기와 잘 맞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아니었으면 하고요. 그 마음에는 역시 지금 생각해봐도 변함이 없는 걸 보니 정말 파혼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 잘한 선택 맞겠죠? 파혼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이제 새로운 사람 잘 만나서 행복한 연애하고 좋은 결혼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일상에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